황금빛 노을이 진초록 산등성이를 물들이는 초가을 저녁. 박미자 8세는 마루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손에서 붓을 놓지 않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붓 대신 차가운 기계가 들려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5년. 아들 정십대는 서울에서, 딸 지은 40은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며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넓은 전원주택은 적막했고 그녀의 마음은 늘 빈자리로 채워져 있었다. 마당의 국화꽃조차 그녀의 외로움을 아는 듯 고개를 숙인 것 같았다. 딸 지은의 권유로 시작한 스마트폰은 처음엔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서예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신의 작품 사진을 올리면서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생겼다. 회원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먹먹했던 가슴은 이제 온라인 속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조금이나마 채워졌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루에 앉아 정성껏 붓글씨를 쓰는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곤 했다. 그 사진 위로 좋아요와 감탄의 댓글이 달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강재훈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박미자의 서예 작품에 진심 어린 감탄을 표하며 자신을 해외 분쟁 지역에 파견된 한국인 의사라고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아이들을 다정하게 안고 있거나 낡고 황폐한 병원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박미자는 그의 사진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낯선 해외에서 고생하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험지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그녀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접근에 경계심을 가졌지만 강재훈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다정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된 해외 생활과 외로움을 털어놓으며 박미자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자 씨, 이곳은 정말 고독한 곳입니다. 당신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이 먼 곳에서도 당신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박미자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에게 이렇게 다정하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들과 딸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그들의 위로는 현실적인 조언과 바쁜 일상 속의 짧은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매일 밤 그들은 영상통화를 했다. 강재훈은 항상 흐릿하고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을 핑계로 어두운 곳에서 통화했다. 그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거나 흔들리는 화면 너머로만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하고 감미로웠다. 그는 박미자에게 사랑하는 미자 씨, 당신은 제 삶의 빛이에요. 이곳에서의 삶이 고되지만 당신 생각에 힘을 얻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박미자의 심장은 다시금 설레기 시작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잊고 지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그녀의 낡은 전원주택에도 잃었던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강재훈은 자신의 8살 난 아들 사진을 보내왔다.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새 엄마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박미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미자의 모성애가 자극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정성껏 쓴 손편지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과자 꾸러미를 보냈다. 강재훈은 아들이 그녀의 편지를 읽고 기뻐하는 영상을 보내왔고 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행복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강재훈과 그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 채워졌다. 그녀는 아들 정수에게 강재훈의 존재를 알리려 했지만 혹시나 어리석다고 생각할까봐 망설였다. 작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기에 자신이 또다시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는 것이 쑥스러웠다. 2달 후 강재훈은 박미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자 씨, 긴급한 의료 장비 조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요. 잠시만 빌려주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갚겠습니다.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박미자는 망설임 없이 전주 시내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직원이 미심쩍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박미자는 강재훈을 믿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송금할 때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강재훈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떨림을 애써 무시했다. 그 이후로 강재훈의 긴급한 요청은 계속되었다. 현지 정부와의 예상치 못한 계약금 문제, 동료 의사의 의료사고 합의금, 위험 지역에서의 긴급 탈출 비용 등 명목도 다양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 단위였던 금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 그리고 억 단위로 불어났다. 강재훈은 매번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을 덧붙였다. 미자 씨, 제 아들도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아들과 함께 당신에게 아름다운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말은 박미자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고 그녀는 그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로 불안감을 억눌렀다. 박미자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노후 자금과 아들 정수의 결혼 자금 일부까지 손대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밤잠을 설쳤고 붓을 잡는 손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했다. 완성하던 매화 그림은 미완성인 채로 화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박미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재훈의 설명은 점점 더 복잡하고 납득하기 어려웠다. 매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상했다. 무엇보다 그가 정말 한국인 의사라면 한국 대사관이나 병원에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신에게만 계속 돈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그에게 건넨 사랑과 돈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자식들에게 자신이 어리석은 노인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밤잠을 설쳤고 붓을 잡는 손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했다. 어느 주말 아들 이정수가 서울에서 어머니 댁인 전주 외곽의 전원주택을 방문했다. 정수는 어머니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 마루에 놓인 미완성 매화 그림도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박미자는 마지못해 강재훈이라는 남자의 존재를 털어놓았다. 해외에서 의사로 일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내 아빠처럼 자상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강재훈이 해외 파견 의사라는 직업과 매번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강재훈의 프로필 사진을 받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지만 아무런 유의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 몰래 그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그 역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정수는 어머니에게 강하게 의심을 표현했다. 엄마, 그런 사람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해외 파견 의사가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돈을 빌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박미자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 아빠처럼 이라며 화를 내고 아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강하게 부정했다. 정수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그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런 거짓말에 빠져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했다. 며칠 뒤 차분하고 이성적인 김민서 상담 후반가 박미자의 전원주택을 찾아왔다. 박미자는 김민서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정수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둔 터라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맞이했다. 김민서는 박미자에게 강재훈의 수법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캐님을 설명하며 그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노년층의 사례를 들려주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머님, 이런 사기는 피해자의 외로움과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합니다. 박미자는 김민서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질까 두려웠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요. 아들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강재훈을 믿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그 사람의 직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사를 망설입니다. 김민서는 박미자의 떨리는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의 안전과 재산입니다. 혹시 강재훈 씨의 다른 사진이나 영상 혹은 아드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건 없으신가요? 박미자는 쭈뼛거리며 강재훈이 보내준 몇 개의 짧은 음성 메시지와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들 속에는 늘 희미하게 보이는 강재훈의 모습과 그가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재훈은 박미자에게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비행기 표값과 현지 공항 세관 통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며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박미자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었다. 아들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은 그녀의 모성애를 다시금 자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박미자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예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꿈꾸며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송금하기 위해 전주 시내의 은행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 이정수와 김민서 상담사가 서 있었다. 정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송금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린 듯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남은 돈마저 다 잃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민서는 강재훈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이며 그가 한국에 있거나 혹은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박미자의 마지막 남은 자금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 내역과 모든 대화 내용을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미자는 갈등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재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눈빛과 김민서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마지막으로 강재훈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화면 너머 강재훈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돈을 독촉했다. 미자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돈만 보내주면 제가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아들도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Current Part Characters 17, Total Characters 63359. 김민서는 박미자 옆에 바싹 붙어 통화 내용을 지켜봤다. 박미자가 망설이는 사이 민서는 강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넸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이 여성에게서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마라. 당신이 보내준 사진 속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재훈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미세하게 경직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황급히 통화를 끊어버렸다. 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김민서는 강재훈이 보내준 아들의 영상과 음성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재훈이 이전에 보내준 아들 영상에서 배경으로 들리던 아랍어 노랫소리와 아들이 옹알이처럼 내뱉던 특정 지역의 사투리 같은 사소한 단서가 김민서의 귀에 번뜩였다. 그녀는 박미자에게 어머님, 이 영상 속 아들이 실제 강재훈 씨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에게 이 영상의 배경음과 아이의 언어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몇 가지 검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유사한 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서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떴다. 강재훈이 아들이라고 속였던 아이의 사진과 목소리가 사실은 몇 년 전 중동 분쟁 지역의 비극적인 상황을 알리는 뉴스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에 등장했던 난민 어린이의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의 불행한 삶마저 사기에 이용한 것이었다.
화면 속 아이의 컥한 눈빛과 마른 몸은 박미자가 알던 강재훈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님, 이 아이는 강재훈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난민 아이입니다. 김민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박미자의 귓가에 박혔다. 박미자는 김민서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아이의 눈망울은 강재훈이 보내주었던 사진 속 아이와 똑같다. 그러나 그 아이의 배경은 병원이 아니라 먼지와 폐허가 가득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마저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단 말인가? 어쩌면 어린아이까지. 그녀의 울음소리는 전원주택의 고요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들 이정수는 오열하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고 자신이 좀 더 일찍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박미자는 아들 이정수와 김민서 상담사의 도움으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강재훈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된 달콤한 속삭임, 계속되는 금전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강재훈은 이미 모든 온라인 흔적을 지운 상태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가 사용했던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되었고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박미자가 보낸 돈은 모두 해외로 송금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거쳐 여러 차례 세탁된 상태라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노후 자금, 그리고 아들의 결혼 자금 일부까지 잃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통장 잔고는 거의 0에 가까웠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62, total characters 8,722. 며칠 밤낮을 울며 지새우던 박미자는 알아눕게 되었다. 이정수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녀를 간호했다. 죽은 듯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는 자신의 불찰을 깊이 반성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옆에 있어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수없이 말했다. 박미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고 낯선 이의 거짓말에 빠져 허우적거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전복죽을 끓여왔고 그녀는 오랜만에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죽을 받아 먹었다. 점차 기력을 회복한 박미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온라인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아들 이정수는 어머니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동하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기대어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박미자는 오랜만에 서예붓을 들었다. 붓 끝에서 먹물이 번져나가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종이에 새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사기 피해 경험을 담담하게 글로 써 내려갔다. 온라인 서예 커뮤니티에 올릴 글이었다. 그녀는 붓글씨로 글을 쓰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로 했다. 외로움에 사무쳐 기대지 마세요. 현실에서 진정한 관계를 찾으세요. 그녀는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박미자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온라인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파고들었고 저의 사랑과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외면했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은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제가 겪은 이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훔치려는 자들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부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현실에서 진정한 관계를 찾으세요. 저는 이제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용기를 내세요. 글이 올라가자마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남일 같지 않네요.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머님 곁에는 아드님이 계십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박미자는 마루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는 따뜻한 위로의 댓글들이 가득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그녀는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강재훈의 거짓말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이 자리 잡았다. 아들 이정수는 어머니의 변화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강재훈이라는 사기꾼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회복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경찰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의 사례를 통해 노년층 로맨스 스캠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박미자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사례를 피해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했고 더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연 활동을 늘렸다. 그녀는 박미자에게 종종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심리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박미자는 다시 서예의 붓을 잡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당의 꽃들에 물을 주고 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썼다. 이제 그녀의 붓끝에는 불안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완성되지 못했던 매화 그림도 다시 시작했다. 그림 속 매화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매화가 마치 자신의 삶 같다고 생각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강재훈이라는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밤이 되면 그녀는 강재훈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가 보낸 아들의 사진 속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그녀는 그 아이마저도 자신처럼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 아이가 안전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박미자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박미자는 두터운 옷을 입고 마당을 거닐었다. 그녀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강재훈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 사진은 여전히 건장하고 다정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지우려다가 멈칫했다. 이 사진은 그녀가 겪었던 아픔의 증거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 되었다. 강재훈의 그림자, 그리고 뜻밖의 연결고리. 어느 날 박미자는 김민서 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강재훈 씨 사건과 유사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해외 파병 군인을 사칭한 남자에게 거액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보낸 아들 사진이 어머님께 보냈던 그 아이와 똑같습니다. 김민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박미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아이의 사진이 또 다른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새로운 피해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최경식 씨였다. 최경식 씨는 아내와 사별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온라인에서 이한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이한결은 자신을 해외 파병 군인의 아내라고 소개하며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귀국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녀가 보낸 남편의 사진은 훈훈한 외모의 군인이었고 그녀의 아들 사진 역시 강재훈이 박미자에게 보냈던 그 아이의 사진이었다. 박미자는 최경식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아이 사진이 또 이용당하고 있다니요. 박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서는 아마 같은 사기 조직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사진은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진짜로 존재하고 그 아이의 사진이 계속해서 도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 사기 조직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했다. 박미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정수와 함께 김민서 상담사를 다시 만났다. 김민서는 최경식 씨의 사례와 박미자의 사례를 종합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는 대대적인 온라인 사기 조직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과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공개된 어린 난민 아이의 사진 도용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사진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아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이 보도들은 놀랍게도 또 다른 제보로 이어졌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 언론인이 박미자에게 직접 연락해왔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전 시리아 난민 캠프를 취재했을 때 그 아이를 만났던 적이 있다고 했다. 아이의 이름은 아야, 시리아 내전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였다. 언론인은 아야의 사진과 함께 당시 취재했던 영상을 박미자에게 보내주었다. 그 영상 속에서 아야는 흐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박미자는 아야의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사실은 전쟁의 비극 속에 놓인 어린 소녀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강재훈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아야의 슬픔까지도 자신의 사기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정수는 어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도 아야의 존재가 강재훈 일당을 잡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민서 상담사와 함께 아야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아야의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강재훈 일당의 조직적인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야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처음 유포된 경로를 역추적하고 사기 조직의 서버 위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진실의 추적, 그리고 반격. 경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강재훈 일당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지리아에만 거점을 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서버를 두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었다. 그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한 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른 팀은 자금 세탁 및 인출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기에는 늘 아픈 자녀나 전쟁 피해 아동의 사진이 이용되었다. 박미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재훈과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 내용, 영상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제공했다. 그녀의 진술은 강재훈 일당의 범죄 수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민서 상담사 역시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경찰에 전달하며 수사를 도왔다. 언론은 박미자의 용기 있는 고백과 아야의 비극적인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온라인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강재훈 일당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찰 수사가 자신들을 옥죄어오자 박미자와 이정수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너희 가족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 박미자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정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김민서와 상의하여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어머니와 함께 전원주택에서 벗어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아파트에서 박미자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잠들기 전마다 강재훈의 협박 메시지가 떠올랐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섬뜩함에 밤새 잠을 설쳤다. 이정수는 어머니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항상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그는 아침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비지찌개를 끓여주었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박미자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ET 세렛 97, Total Characters 1598. 경찰은 강재훈 일당의 주요 인물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그들은 아야의 사진이 처음 유포된 시리아 난민 캠프 인근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재훈 일당은 자신들의 거점을 옮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한 은신처에서 자금 세탁 작업을 벌이던 강재훈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과의 공조작전으로 검거되었다. 뉴스 속보가 박미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떴다.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 검거, 핵심 총책 강재훈 등 7명 체포. 박미자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 강재훈의 얼굴은 프로필 사진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은 피곤해 지쳐 있었고 초점 없는 눈빛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를 짐작게 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옆에 있던 이정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김민서 상담사로부터도 축하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용기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끝, 그리고 진정한 치유. 강재훈 일당의 검거 소식은 박미자에게 비록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심리적인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정수와 함께 전주로 돌아와 다시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했다. 봄이 오자 마당에는 꽃들이 만개했고 매화 그림은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림 속 매화는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박미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을 위한 강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서 강연을 했다. 그녀의 강연은 진정성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외로움에 기대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녀의 강연을 듣고 자신이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많았다. 박미자는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했다. 그녀는 김민서 상담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자원봉사자들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1대1로 매칭되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건전한 온라인 소통 방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박미자는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박미자는 국제구호단체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아야의 사진이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들이 아야를 찾아내어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야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박미자는 아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한국어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적어 보냈다. 답장은 아야의 보호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내주었다. 미자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미자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아야의 안전 소식에 진심으로 안도했다. 아야의 행복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보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재훈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박미자의 용기 있는 행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사례는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다큐멘터리는 박미자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고 온라인 로맨스 스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층의 외로움과 디지털 취약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정수는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여름이 되자 박미자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능소화가 붉게 피어났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상추와 고추를 심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땀을 흘리며 작물을 돌보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현실의 작은 행복들을 스스로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와의 인연을 통해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박미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년층 온라인 사기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녀는 박미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피해 예방 강연을 이어갔고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상담사와 내담자를 넘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날 박미자는 강연을 위해 서울의 한 경로당을 찾았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박미자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어요. 해외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박미자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박미자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즉 진정한 관계와 자신의 용기,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녀의 전원주택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아들 정수는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딸 지은도 해외에서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하며 안부를 묻고 다음 휴가 때에는 꼭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마당에 국화꽃이 더욱 풍성하게 피어났다. 박미자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스마트폰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한 어르신으로부터 온 안부 메시지였다. 박미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마다 삶의 지혜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치유와 새로운 연결. 박미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독과 디지털 소외라는 심각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특히 노년층의 온라인 생활과 정서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이제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꼬리표 대신 고난을 이겨내고 타인을 돕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정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강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기도 했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도 어머니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 씨의 사례를 계기로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의 규모를 확장하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박미자 씨와 함께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 교육을 펼쳤다. 특히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외로운 노인들이 디지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박미자 씨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명예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아야의 소식은 박미자 씨에게 꾸준히 전해졌다. 아야는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난민 캠프를 벗어나 안전한 유럽 국가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박미자 씨에게 직접 그린 그림과 서툰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박미자 씨는 아야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야에 대한 슬픔 대신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아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박미자 씨는 칠순을 맞이했다. 아들 정수와 딸 지은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지은은 해외에서 잠시 귀국하여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준비했다. 잔치에는 김민서 상담사와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서예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하여 더욱 풍성했다. 박미자 씨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과 타인을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박미자 씨는 조용히 마당에 앉아 서예붓을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붓끝은 힘이 있었다. 먹물을 듬뿍 묻힌 붓이 하얀 화선지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갔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 외로움에 기대어 어둠 속에 빠지지 마라.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진정한 빛은 가까이에 있다. 그대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라. 그녀는 글귀를 완성하고 잠시 붓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능소화 잎들을 흔들었다. 그녀는 멀리 산을 바라보았다. 그 산 너머에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치유의 시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만났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그녀를 속이는 거짓된 연결고리가 아닌 따뜻하고 진실된 소통의 물결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 그리고 삶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 박미자 씨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전주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살았지만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이제 외로움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가는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박미자 씨를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때로는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함께 서예붓을 잡기도 했다. 이정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독립적인 삶과 타인을 돕는 모습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강연을 다니거나 어머니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그는 어머니의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딸 지은도 한국에 올 때마다 어머니의 강연을 참관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겪은 아픔의 깊이를 뒤늦게나마 깨달았고 어머니의 용기에 감탄했다. 지은은 해외에서도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의 활동을 지원했다. 박미자 씨의 가족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힘을 모았다. 강재훈 일당의 재판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했지만 박미자 씨를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 자료 앞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록 박미자 씨가 잃은 돈은 회수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용서와 평화만이 남았다. 아야는 박미자 씨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야의 편지 속에는 언제나 박미자 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미자 씨는 아야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박미자 씨는 자신의 강연을 듣고 찾아온 한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여성은 자신이 로맨스 스캠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박미자 씨의 강연 덕분에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박미자 씨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신도 피해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미자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용기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음을 느꼈다.
박미자 씨의 삶은 이제 과거의 외로움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랑과 봉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었다. 봄에는 매화가, 여름에는 능소화, 가을에는 국화가, 그리고 겨울에는 설중매가. 마치 그녀의 삶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꽃들처럼. 고요한 저녁, 잔잔한 미소. 어느덧 박미자 씨는 팔순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세월의 흐름은 그녀의 얼굴에 더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온화해졌다. 이제 그녀는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의 최고령 멘토가 되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그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들 이정수는 이제 중년이 되어 어머니의 삶을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어머니의 전원주택 근처에 작은 주말 농장을 얻어 어머니와 함께 흙을 만지고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모자의 대화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없이 오직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 씨를 인생의 스승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녀는 박미자 씨가 보여준 용기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미자 씨에게 종종 찾아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박미자 씨는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곤 했다. 아야는 성인이 되어 국제구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아야는 한국으로 찾아와 박미자 씨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박미자 씨는 아야의 소식에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아야가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마당의 매화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 그림 속 매화는 이제 그녀의 삶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작품이 되었다. 박미자 씨의 삶은 강재훈이라는 사기꾼에게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비극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 가족과의 단단한 유대, 그리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박미자 씨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하는 거짓된 속삭임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의 단체 채팅방에서 오가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정수가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박미자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정수와 딸 지은은 물론 김민서 상담사,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의 회원들,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명받아 강연 활동에 동참하게 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했다. 잔치 내내 웃음꽃이 피어났고 박미자 씨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삶의 지혜와 평화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잔치가 끝난 후 박미자 씨는 아들 정수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정수가 말했다. 박미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 모든 것이 너희들 덕분이야.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아픔 덕분이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박미자 씨는 강연 활동과 봉사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에세이를 출판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 에세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전국민적인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 씨의 에세이 출판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녀는 박미자 씨의 이야기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김민서가 이끌던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제 국가적인 기관으로 성장하여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아야는 몇 년 후 한국으로 건너와 박미자 씨를 찾아왔다. 훌쩍 자란 아야는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미자 씨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포옹했다. 미자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야는 능숙한 한국어로 말했다. 박미자 씨는 아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야는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여 국제 구호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박미자 씨는 아야의 든든한 한국 할머니가 되어주었다. 박미자 씨의 삶은 이제 과거의 외로움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랑과 봉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었다. 봄에는 매화가, 여름에는 능소화가, 가을에는 국화가, 그리고 겨울에는 설중매가. 마치 그녀의 삶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꽃들처럼. 어느 고요한 저녁, 박미자 씨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하는 거짓된 속삭임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의 단체 채팅방에서 오가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정수가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박미자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 그리고 영원한 울림, 박미자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주변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강연과 에세이는 사회 각계각층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노인층의 디지털 교육과 온라인 사기 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박미자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더 빠른 법적 구제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정수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대기업에서의 경험을 살려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 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국회에 수차례 방문하여 전문가로서 증언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는 이제 온라인 사기 전문가로서 방송에도 출연하여 대중에게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박미자 씨를 자신의 영원한 멘토이자 친구로 여기며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였다. 아야는 국제구호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현장을 누볐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박미자 씨에게서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박미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과 사랑의 힘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었다. 아야는 한국에 올 때마다 박미자 씨의 전원주택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깊은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박미자 씨는 이제 90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녀는 강연 활동을 줄이고 주로 전원주택에서 서예에 몰두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작품은 더욱 깊고 원숙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깊은 의미를 전달했다. 그녀의 서예 작품들은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했고 그 수익금은 모두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박미자 씨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만개한 봄꽃 같았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더욱 아름답고 강인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연대가 가득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아들 정수와 딸 지은의 안부, 김민서 상담사의 안부, 아야의 해외 소식,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친구 뵙기 회원들의 따뜻한 인사들. 그녀는 그 모든 메시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답장을 보냈다. 박미자 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것은 고통과 상실, 그리고 치유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삶의 교향곡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순간에도 결국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 진정한 승리의 기록이었다. 영원한 유자의 정신. 박미자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정신은 살아 숨쉬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전원주택은 박미자 기념관으로 조성되어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의 장이자 외로움에 지친 노인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공간이 되었다. 기념관 안에는 그녀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녀가 쓴 글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서예 작품인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라가 영원히 전시되어 있었다. 아들 이정수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어르신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박미자 재단을 설립하여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그리고 노인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갔다. 재단은 국제적으로도 활동하며 전 세계의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데 기여했다. 이정수는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 기념관의 명예관장이 되었다. 그녀는 기념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알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박미자 씨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김민서는 박미자 씨의 삶이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증언하곤 했다. 아야는 국제 구호 활동가로서 박미자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 그녀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에게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단다. 너희도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어. 아야의 목소리에는 박미자 씨와 닮은 따뜻함과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박미자 재단과 협력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의 꿈을 지원했다. 박미자 씨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온라인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미를 되찾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넘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해가 지고 별이 뜨는 고요한 밤, 박미자 기념관의 작은 창문에서는 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박미자 씨가 남긴 희망의 빛이었고 그녀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등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어떤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빛이 된 그림자,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 박미자 씨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냈다. 그녀는 온라인 로맨스 스캠이라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박미자 재단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박미자 씨의 이름은 이제 피해자를 돕는 정의로운 움직임의 상징이 되었다. 이정수는 박미자 재단을 운영하며 어머니의 꿈을 실현해 나갔다. 그는 노년층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여 전 세대가 함께 사기 없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다. 이정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유산이 단순히 재단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마음임을 항상 기억했다.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 기념관의 명예관장으로서 방문객들에게 박미자 씨의 삶과 용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박미자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피해 사례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고 회복 탄력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박미자 씨의 삶이 자신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음을 고백하곤 했다. 아야는 국제 구호 전문가로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녀는 박미자 씨에게서 배운 스스로 빛이 되는 삶을 실천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특히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박미자 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대갚았다. 박미자 씨가 심었던 마당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풍성한 꽃을 피웠다. 그 매화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나는 강인함의 상징이자 박미자 씨의 삶을 닮은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사람들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삶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밤이 깊어지고 박미자 기념관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멀리까지 비쳤다. 그 불빛은 박미자 씨가 남긴 희망의 빛이었고 그녀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등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힘,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어떤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박미자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밝히는 빛으로 남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계속되는 메아리 박미자의 유산. 박미자 씨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교과서처럼 온라인 세상의 그림자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미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디지털 시대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박미자 법은 한국 사회의 온라인 사기 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법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었고 사기 조직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박미자 씨가 남긴 가장 큰 사회적 유산 중 하나였다. 이정수와 김민서 상담사는 박미자 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의 노력은 온라인 사기 없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박미자 재단은 국제적인 규모의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재단은 전 세계의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국의 정부 및 NGO와 협력하여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맞서 싸웠다. 아야는 재단의 국제 활동을 이끄는 주요 인물이 되어 박미자 씨가 심어준 희망의 씨앗을 전 세계 곳곳에 뿌렸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재단은 수많은 전쟁 피해 아동들에게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다. 박미자 기념관은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소통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곳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념관 마당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박미자 씨의 삶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박미자 씨의 마지막 서예 작품인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라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계속해서 제작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돈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물질주의에 찌든 현대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어느덧 박미자 씨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념관을 찾아와 매화나무 아래에서 뛰놀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박미자 씨의 따뜻한 미소가 겹쳐지는 듯했다. 밤하늘에는 언제나처럼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이 마치 박미자 씨의 영혼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박미자 씨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외로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 한 여인의 위대한 삶으로. 미자, 그 빛을 품은 이름. 박미자 씨의 이름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 용기,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아이들에게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과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전국 곳곳에 박미자 쉼터라는 이름의 노인 교류센터가 생겨나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취미 생활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다. 이정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박미자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어머니의 생일에 맞춰 매년 박미자 문학상을 제정하여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의 수기를 공모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옆에는 늘 아들 박미자의 손자이 함께했다. 손자는 할머니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이제는 재단의 젊은 리더로서 할머니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데 앞장섰다. 김민서 관장 역시 박미자 기념관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봉사했다. 그녀는 박미자 씨와의 인연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종종 회상하곤 했다. 그녀는 박미자 씨의 영정 앞에서 언니, 편히 쉬세요. 언니가 남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아야는 국제연합 유엔의 고위직에 올라 전 세계적인 난민 문제 해결에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강연에서 종종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 개인이 타인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녀는 박미자 씨를 나의 한국 할머니라고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아야는 박미자 씨 덕분에 자신이 절망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었다고 믿었다. 박미자 씨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이제 수십 년 된 매화나무가 더욱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매년 봄이면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박미자 씨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매화나무를 희망의 매화나무라고 불렀다. 박미자 씨의 삶은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였다. 그것은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그를 넘어선 치유와 사랑의 승리였다. 그녀는 한때 외로움과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수많은 영혼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결고리의 소중함을 영원히 일깨워줄 것이다. 어느 고요한 밤, 박미자 기념관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박미자 씨가 남긴 영원한 유산이자 그녀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증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박미자 씨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외로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 진정한 삶의 예술가로. 김민서 관장은 기념관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박미자 씨가 얼마나 외로운 겨울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 되새기곤 했다. 아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최고위직에 오르며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난민들의 인권 수호에 평생을 바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박미자 씨가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았다. 아야는 박미자 씨를 인생의 영웅이라고 불렀고 그녀의 삶 자체가 박미자 씨의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강연에서 늘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인간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역설했다. 박미자 씨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이제 수십 년 된 매화나무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탐스러운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박미자 씨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매화나무를 희망의 매화나무라고 불렀다. 박미자 씨의 삶은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였다. 그것은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그를 넘어선 치유와 사랑의 승리였다. 그녀는 한때 외로움과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수많은 영혼의 희망으로 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결고리의 소중함을 영원히 일깨워줄 것이다. 어느 고요한 밤, 박미자 기념관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박미자 씨가 남긴 영원한 유산이자 그녀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증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박미자 씨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외로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 진정한 삶의 예술가로.